한국의 어느 KTX 열차역.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역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미모의 우크라이나 여성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KTX역을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분실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1,000만 원을 분실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여성,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충격적인 상황에 부닥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리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께 제 이야기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의 로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을 다녀온 많은 친구가 하나같이 열광하는 그 모습에 저 또한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가 되어버렸죠.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고 저 또한 사회초년생이었기에 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을 여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여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죠. 한국을 여행할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했던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한국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디를 가나 위험하거나 긴장감이 생기는 곳이 없었고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이 한국의 치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신반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몸소 느끼고 있었죠. 저는 한국 여행을 오랜 시간 준비했었기에 많은 한국의 지역들과 문화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까지 여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여행 이틀째부터 제 여행 계획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위해서 수개월을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인 하나 1,000만 원이란 거금의 돈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이지 저 스스로가 멍청하고 한심해서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시차 때문에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한참을 꿈나라에서 헤매다가 눈을 떴을 때는 목표지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열차에서 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오려고 했던 목표지인 것을 깨닫고 황급히 열차에서 내렸죠. 와,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네. 그때 잠에서 깬 게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머니 어디에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등에 매는 백팩에 있나 싶어서 백팩 안을 뒤져보았지만 제일 중요한 돈이 든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만일을 대비하여 돈이 든 지갑과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따로 나누어서 들고 다니는데요. 돈도 한 군데 몰아서 보관하지 않고 두 군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돈을 들고 다니고 있었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갑을 분실하거나 소매치기에게 도둑 맞았을 때 몹시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700만 원이 든 돈 지갑은 잘 꺼내지 않았고 300만 원 지갑만 대부분 사용하면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열차에서 가방 정리를 하면서 한 군데에 합쳐서 보관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열차에서 내려버린 저는 한동안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변이라도 마려운 사람처럼 말이죠. 그 돈이 없다면 저는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이대로 여행을 망치기는 정말이지 싫었죠. 괜히 안 하던 짓을 열차에서 해가지고 가방 정리는 숙소에서 하면 되는 건데 잃어버린 돈 지갑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지리가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가 움직이는 열차 정거장 분위기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심호흡을 몇 번 한 이후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지갑의 분실 사실을 깨닫고 목표지를 지나치더라도 지갑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열차를 내린 이후라 후회는 늦은 셈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한국말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한국 여행을 준비할 때 몇 가지 간단한 한국말을 공부했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 한국어를 공부해봐야 실전에서 써먹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었죠. 친구 말대로 한국어 미리 공부 좀 해둘걸. 이제와 이런저런 후회만 해봐야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에 후회는 그쯤에 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찾지 못한 채로 모국으로 조기 복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권이나 신분증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출국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죠. 저는 이대로 시간을 질질 끌어봐야 잃어버린 돈이 더욱 저에게서 멀어질 뿐이라는 생각을 했고 열차 스테이션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써가면서 대화를 시도했기에 의사소통에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다행히 직원분이 제가 이상한 영어를 사용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는 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죠. 어딘가로 전화를 걸던 직원분이 한참을 통화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열차 쪽에 알아보았는데 고객님이 타고 있던 좌석은 물론이고 칸 자체에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네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긴 나였어도 그런 거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야. 아무리 치안이 좋고 양심적인 나라가 한국이라 할지라도 이건 무리지.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모를 사람이라면 가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기에 이해는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본능이고 그것은 국가와 인종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하나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다시 자국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와 연락했고 제 수홈 붙은 지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아주 욕을 덤터기로 얻어먹었죠. 이리나, 그런 상황인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야? 제일 먼저 경찰에 분실 신고했어야지. 나는 한국을 여행했다는 사람들 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역사가 없어. 그런 곳이 아니지. 그리고 이리나 네가 지갑과 돈을 분실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했어.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신고 접수를 해봐. 그래도 찾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더라도 말이야. 친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크게 당황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경험을 전혀 겪어보지 못해서인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볼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저는 곧바로 인근의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저의 뇌리에 각인되어 제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죠. 경찰서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분이 계셨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저의 상황을 서툰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툰 영어를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 한 분이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금발의 서양 여자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보일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관 남자분이 저에게 건넨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인이세요? 헉,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우크라이나 언어를 할 줄 아세요? 네, 제 아내가 우크라이나인이에요. 신고 내용이 지갑을 분실했다는 내용이 맞나요? 어디에서 잃어버리신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경찰관님의 부인이 우크라이나인일 거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언어를 이렇게 잘 구사하다니 정말이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언어로 제가 돈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한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분이 어딘가로 열심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 돈을 찾는 것은 힘들겠구나. 저렇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만 한다는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테니까. 전화 한 통으로 찾아질 돈이었으면 벌써 찾았겠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어딘가에 통화를 하던 경찰관분은 저에게 말했죠. 지금 돈 1,000만 원이 든 지갑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하고 한동안 가만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 경찰관 분이 우크라이나 언어에 실수가 있어서 잘못 말한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있는 경찰서에 다른 경찰관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익숙한 것이 보였죠. 바로 제가 잃어버린 그 지갑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갑 안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그대로의 내용물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이렇게 글로 알려드리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분실한 지갑을 열차에 타고 있던 한국 아저씨가 주어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과 지갑을 찾아준 한국분에게 사례를 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그분은 그냥 지갑만 남기고 그대로 갈 길을 가셨다고 했죠. 사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많은 한국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관 분도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소매치기 같은 일은 잘 발생하지 않고 물건이 분실되는 일이 있으면 각 기관의 분실물 센터들이 워낙 잘 관리되고 있어서 조금만 연락을 취해보면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오히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늘 분실물 센터는 분실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또 웬만하면 한국인들은 분실물을 성실하게 잘 신고를 해준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래서 한국이 치안이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죠. 한국인들의 양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TV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